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구독자님들께 안내를 드렸던 것처럼 각종 학교에서 필요한 업무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인재개발국 교육역량 정책과에서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연수 방법들을 고안해 냈는데 그중에 마이크로 러닝이라는 형태의 연수 방법이 있습니다. 연수 주제와 관련해서 아주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서 선생님들께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해당 영상을 보고 업무와 관련된 그런 전문성들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인데요. 저도 그 마이크로 러닝 방법을 활용해서 이 학교에서 필요한 업무와 관련된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짧게 짧게 살펴보는 영상들을 탑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과 다르게 기존처럼 우리들이 꼼꼼하게 살펴야 될 공문들은 뭐 30분 혹은 1시간에 걸쳐서 촬영을 해서 탑재를 하는 건 그대로 지속을 하고요. 이렇게 지침과 같은 것들은 짧은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2024 학교 업무 매뉴얼과 관련된 것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중등이다 보니까 중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학교 업무 매뉴얼에는 1편부터 한 27편까지 꼭지가 한 100여 꼭지가 나와 있어요. 29편까지 있네요.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학교 현장에서 좀 필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짧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1편 학칙 및 위원회 중에서요. 첫 번째 거 학교 규칙 재개정과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교 규칙 재개정은 학교 재반 업무의 기준과 처리 절차를 학교 특성을 고려해서 재정 운영하여 민주적 학교 운영과 교육 활동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관련 근거를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8조 학교 규칙,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걸 근거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기획이나 혹은 학교 안에서 필요한 공문들을 생성할 때는 이런 근거들을 반드시 알고서 수행해내는 것이 필요하죠. 밑에 보면 학교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뭐 다양한 대규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다음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학교 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수업 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또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 교과 수업 일수 및 고사와 과정 수료의 인정,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과 관련된 사항, 조기 진급, 조기 졸업, 또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기타 법령에 정하는 사항 등이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며칠 전에 좀 이슈가 됐던 것이 수업료와 관련해서 현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고등학교의 수업료라던가 급식과 관련된 사항들을 국가 재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 안에서는 한 99% 정도가 고등학교 이 수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지원되던 99%가 좀 삭감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삭감된 것이 아니라 예산의 이제 그 근원을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재정 쪽으로 변환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또 그 학생들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지원되던 금액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굉장히 좀 불편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조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료와 관련된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 위쪽의 것들은 이제 보통 교무부에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이제 생활인성 교육과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 학생 인권부, 학생 인성부 뭐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래서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 생활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 생활 규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생 생활 규정과 관련된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오면 이제 학교규칙 재개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근거를 보면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이게 이제 초등, 중등 따로 있는데 이걸 근거로 하시면 되고 학교규칙 재개정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이 되고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을 합니다. 역할은 재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문조사, 문헌조사, 그 다음에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또 이런 재개정안과 관련돼서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주관하고 이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서 개정 시안을 이렇게 수립하게 되겠죠. 그리고 요걸 이제 보통은 학교규정 재개정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를 하고 확정안을 어디에다 올리게 됩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 올리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확정이 되면 학교장 결재를 받아서 이제 시행이 되고 시행이 될 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연수 및 통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학칙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서도 협의와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규칙 재개정과 관련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 하단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관련 근거를 보면 초중등 교육법 제32조 또 시행령 제9조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 그리고 학교 규칙 운영 매뉴얼, 학교 규칙 표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규칙 재개정 원칙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동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재개정되어야 한다. 중요한 건 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7호부터 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개정할 때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야 된다. 근데 이제 보통 생활인성교육과의 업무 매뉴얼에 이런 것들이 잘 명시가 되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항 7호부터 9호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생활인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교의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이다. 그래서 보통은 학생 생활 규정이라고 하죠. 그 작년까지는 학생 생활 인권 규정이었는데 올해는 명칭이 바뀌어서 학생 생활 규정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걸 아마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한 문구나 아니면 기존의 법령이나 지침의 변경에 의한 경우에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8호를 보면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그리고 학칙 개정 절차 이 세 가지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 심의 발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야 된다. 그래서 요거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학교 규칙 재개정은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바람직한 학교 문화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규제와 처벌보다는 재개정 및 운영 과정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 자치 규칙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보통 어떻게 구성을 하죠? 예, 교원,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학생, 올해 조금 변경된 게 뭘까요? 선생님들 다 아시고 계시죠? 전문가 위원을 반드시 몇 명? 한 명 이상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전문가를 한 명을 꼭 위촉을 하죠. 근데 또 하나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학생위원을 몇 퍼센트 이상? 3분의 1 이상으로, 3분의 1 이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명이다. 8명이다. 그러면 최소한 3명 이상은 학생위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이면 되겠죠. 8명이면 2명, 2명, 3명, 1명 이렇게 되면 8명으로 구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를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교 규칙 재개정 개요. 학칙의 재개정 절차는 초등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앞서 설명한 내용들 이 학교에 위에서 말씀드렸었죠.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들이 여기 1호부터 9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학칙 재개정 절차 역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되 학교별 여건 및 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 규칙 재개정 세부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건 예시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거에 준해서 학교 안에서는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학칙 재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규칙 재개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교육의 3주체가 모두 포함이 되는데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는 요거와 별도로 전문가위원이 한 명이 더 들어가야 된다. 또 학생이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재정 개정안을 발의하고 꼭 필요한 게 이렇게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설문조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을 마련하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간혹 이 토론회는 뭐가 가능할까요? 예, 생략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확정된 내용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최종안을 확정하게 되면 확정된 내용을 누가? 학교장이 결재를 하고 학칙으로 승인을 합니다. 이후에 교육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원에게 충분히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보도 공시를 하고 정보 공시 학교 알림이 시스템에도 올리고요. 홈페이지에도 탑재를 하고 가정통신문도 발송을 하고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한 연수도 진행을 해서 이 학칙이 이제 적용됨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해서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7, 8, 9호에 해당되는 내용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청 보통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이런 학생 인권이나 인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학생 생활 지도 부분도 아마 그 부서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이 학교 생활 학생 생활 규정과 관련된 이제 개정 지원단을 꾸리고 상반기에 아마 이 검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보내서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지원청으로 보냅니다. 점검 결과하고 또 학교 안에 학생 생활 규정을 보내면 지원단 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컨설팅해서 이런 것들은 수정되어야 됩니다 하고 학교로 보내주죠. 그러면 그 지적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 규정을 개정하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이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로 구성을 하는데 8인에서 12명 내외로 구성하고 학생 위원수는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올해부터는 전문가 위원을 1인 이상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재개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 이 학교 안의 교육공동체의 자치회에서 학생 생활 규정 개정과 관련된 안건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발의된 안건을 토대로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고 뭐 공청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 공동체 의견 수렴이 끝나면 재개정 시안을 마련합니다. 이걸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업무 담당자가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규정개정 심의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학생, 인권부의 부서장이 하는 경우가 많겠죠. 일반적인 학교라면. 그 개정 내용을 이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올리죠. 그러면 안건과 관련해서 이제 이 학생인권부 부서장이 일반적으로는 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고 확정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합니다. 요때는 이제 이 규정 개정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계획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신구 대조표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개정안이 있어야 되겠죠. 이 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의돼서 확정된 확정안을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의 안건으로 상정을 합니다. 이렇게 학생 생활 규정이 안건으로 상정될 때에는 당연히 규정개정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나와서 요 안건의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하겠죠. 이때는 가급적이면 학생회 대표가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부여를 반드시 줘야 된다. 왜냐하면 학생 생활 규정이라는 것이 누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학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의견들을 전부 충분히 수렴을 하고 검토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재개정안을 확정합니다. 확정된 내용은 학교장이 결재를 하게 되고요. 학교 구성원들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면 공포 및 보고를 하는데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고를 하고요. 학교 정보공시 시스템에 5일 이내 수시로 탑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학생 생활 규정의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학생과 보호자 등이 알기 쉽게 별도의 팝업 창으로 공지를 하는데 로그인 없이도 학생 생활 규정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열람 권한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규정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업무관리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규칙, 신고 내조표, 절차 체크리스트 등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 문구가 변경된 거 혹은 오탈차 혹은 문맥상 맞지 않는 것을 변경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개정 규정 안내, 학교교육 공동체 대상으로 재개정 규정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안내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적용 및 환류, 학생 생활 규정 운영 결과 평가 환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해서 이후에 또 관련된 생활 규정을 개정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로 러닝 첫 번째 시간으로 학교 규칙 재개정 부분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학생 생활 규정 재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준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마이크로 러닝인데 무려 20분 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압축적이고 컴팩트하게 선생님들께 이 연수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연한 가을날입니다. 선생님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성장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함께 읽어보고 싶은 공문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